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북 제재 관련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협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균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오후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한미 육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최근 위협, 도발 등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지난주 한반도 본부장 방중 결과를 포함한 북핵,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어제 3월 21일 월요일 성킴 특별대표, 데니얼 프리드 제재정책조정관과 한미 고위급 대북제재 협의를 개최하여 한미의 대북제재 압박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전방위 대북 압박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양측은 대북 압박 강화를 통해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근본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방국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북한 비핵화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결정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월요일 현지 시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안보리 결의 제2270호 부속소에 포함된 31척의 OMM 선박 리스트 중 4척을 제재 대상 선박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재회의가 설명한 바 있듯이 동선박 4척을 제외키로 한 결정은 안보리 결의 제2270호 채택 후에 중국 측 선박 소유주들이 신속히 북한 선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더 이상 북한 국적인을 선원으로 고용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을 제재위에 제출하는 등 새로운 조치가 이루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4척의 선박의 경우에는 소유주들이 서면 약속을 하고 이를 중국 측에서도 확인함에 따라 해당 선박들이 더 이상 OMM의 운영 통제하에 있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리스트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앞으로 제재위는 OMM 선박 관련 정보를 계속 검토하면서 OMM 선박 리스트를 추가 또는 삭제함으로써 지속 갱신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이번 중국 측 조치는 안보리 결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취해진 것으로서 최근 일부 유엔 회원국들의 OMM 선박 편의 치적 자발적인 등록 취소 조치와 함께 안보리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제재위 결정 과정에서 미국 등 우방국과 그리고 또 제재위 측과 긴밀히 소통해 왔습니다. 세 번째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3월 23일 수요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문화원 기공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외교부, 주한 아세안 국가 대사, 부산시 관계자,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 아세안 문화교류의 해인 2017년 하반기에 문을 열 예정인 아세안 문화원은 아세안 문화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해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한 아세안 간 쌍방향 문화 소통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김효정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그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의 OMM 선박 관련 결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측에서 중국인 선박 소유주들이 이제 북한 선원들을 해고한 것과 이 선박들이 더 이상 OMM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연관이 되는지, 이것이 이렇게 판단할 만한 근거가 되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면 기존에 이제 필리핀에 압류돼 있는 진통월 그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예, 감사합니다. 모두 발언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2270호 결의 부속서에 리스트업된 그런 선박은 OMM의 통제 운영하에 있는 선박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 측에서 그 소유주들이 서면으로 더 이상 북한 선원들을 고용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즉각 또 해고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 측면에서 모든 측면에서 OMM의 운영 통제하에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에서 해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핑리필에 억류된 진통호에 관련해서는 그것이 이 말씀드린 네 척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 해제 리스트에서 해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네. 예, 전 동아일보 조승호입니다. 관련해서 저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3월 2일 유엔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를 채택한 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OMM 소속 31척의 배를 이제 제재 대상에 올렸다가 4척이 빠져나가게 된 셈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30일에서 숫자가 4로 줄어들게 된 셈인데요.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은 대화를 할 때가 아니고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나쁜 행동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할 때라고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이 비록 그렇게 신속하게 북한 선언을 해고하고 북한의 OMM이라는 회사의 영향권 바깥으로 자기 소유 배를 갖고 나왔다 손치더라도 그 과거의 트랙 레코드로 봤을 때 우리 정부로서는 이 배가 잘못 사용될 여지를 계속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제재 위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까? 네, 보는 관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빠져나갔다기보다는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게 됨에 따라서 중국 측에서 자발적으로 소유주들이 나서서 선언을 해고하고 더 이상 OMM 통제하에 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이것은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러한 정보를 접하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그 결정 과정에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자발적으로 편의 지적을 등록 취소한 그런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지하고 있습니다. 짧게 추가 질문하면 그러면 추가로 또 이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겠네요. 이 제재 리스트는 살아있는 겁니다. 추가될 수도 있고 또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아리랑 TV 권소아입니다. 오늘 한일 간 국장급 협의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12월 28일 위안부 문제 타결 후 3개월 만에 지금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결 당시에 위안부 할머니 46명이 살아계셨고 현재 44명입니다. 그만큼 후속 조치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유인데 현재 조치가 얼만큼 진행됐는지랑 그리고 한일 간의 협의가 앞으로 얼만큼 주기적으로 개최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국장급 회의가 동경에서 2시 반부터 개최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협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번 협의가 위안부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이후 처음 개최되는 것인 만큼 그 후속 조치를 포함해서 양국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이 합의가 12월 28일 합의가 조속히 이행된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재단 설립 문제 등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관련 실무부서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좋은 결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브라질에 여행을 다녀온 우리 국민 한 명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확인이 됐는데 브라질에 거주하는 교민들이나 그 브라질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좀 이렇게 더 신경 쓰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좀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브라질 그 세아라주
쿰부쿠를 그리고 방문한 다음에 독일을 경유해서 귀국한 43세의 우리 국민 남성이 발열 등 증상으로 오늘 오전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지카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해외 방문 후에 국내 입국한 내국인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국내 유입 우리 국민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외교부는 브라질 여행객 대상 감염 예방 주의 메시지를 추가 발송하였고 환자 발생국 공간을 통해서 지카 바이러스 관련 재국민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분이 국내에 들어와서 국립보건연구원에 신고하게 된 계기가 자신이 받았던 그 우리 정부 콜센터로부터 받았던 SMS 문자 메시지가 생각이 나서 병원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 해외 여행 중에 저희가 문자를 2건을 보냅니다. 하나는 지카 바이러스 관련해서 모기 주의, 특히 임신부는 특히 주의 이런 메시지가 나가고 또 하나는 귀국 후 한 달간 헌혈 금지, 2주 내 발열 발진 발생 시 병원 치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 안전 여행에 있어서는 그 정부 콜센터에서 발송하는 그 문자 메시지의 유용성, 중요성 이런 것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그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예. 국민일보 조성은입니다. 그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그 위안부 지원재단이 올 여름에 설립되고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가 뭐 주율될 것이라고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언론 보도도 제가 접했었는데요. 잠시만. 아까 제가 어느 분 질문일 때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그 국내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관인 여성가족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 재단 설립 준비를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합의가 착실히 그리고 신속히 이행돼서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들의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고 지원해드린 것이 정부의 방침인 만큼 그에 대해서 착실히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저 SBS 김아영인데요. 네. 그 박찬일 그 북한 이사 추방 움직임 관련해서 네, 그것도 제가 외신 보도를 봤습니다만은 현재 그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고 관련 사항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